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약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관절이 아프다고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진통소염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진통소염제를 16년 동안 복용하신 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제약을 복용하시고 완벽하게 좋아지신 분이 또 사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관절이 아프면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진통소염제 설명서를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 통증에 10일 이상 복용하지 마시고, 만일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에 주의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작용 주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쇼크, 아나필렉시스 증상, 그 다음에 호흡곤란, 혈압증, 저하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소화기계는 출혈성 장염, 괴사성 잡염, 구역부토, 구내염, 시혹부진, 소화관 출혈, 장폐색, 췌장염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호흡기계, 간질성 폐렴, 폐, 섬유종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신경계에 두통, 졸음, 시야 흐림, 실어증, 마비, 경련, 혼수, 치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생식기계는 무정자증, 난소 기능 부전, 월경 부전, 불임, 유산, 태아 기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간에는 간장애, 황달, 지방간, 간조직 괴사, 전격성 간염, 간부전, 간조직 섬유화, 간경변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데 의식장애, 혈압강화, 빈맥, 마비감, 호흡곤란, 흉부, 불쾌감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피부에는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홍반성, 피진, 홍반, 색소, 침작, 피하, 반상,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 뼈에는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기타로는 장기 투여시, 만성 간괴사, 급성 췌장염, 신장 독성, 만성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11번째는 신장에는 심부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 또 방광염이 나고, 또 혈뇨도 생기고, 또 크레아틴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혈액계에는 적혈구가 파괴돼서 용혈성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이 감소돼서 혈소판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과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한 결과 관절염이 아닌 다른 질병, 즉 유장병, 간질환, 피부질환 등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통소염제가 관절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진통소염제가 관절염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드려보고자 합니다. 12번, 혈액계에는 적혈구가 파괴돼서 용혈성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이 감소해서 혈소판 기능 저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정말에서 진통소염제는 피를 파열시킨다, 용혈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서 피를 용혈시킨다는 뜻은 피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골수의 조혈 줄기세포에서 연고를 재생하여 주는데, 진통소염제가 골수를 채워주는 혈액을 용혈시킨다, 즉 피를 깨트려 버리면 연골 재생을 억제하여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할수록 관절염은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통소염제가 어떻게 피를 파열시키는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흔히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100ml를 우리 흔히들 복용하고 있죠.
근데 복용하고 있는 이유는 진통제의 부작용의 하나인 피를 파열시키는 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뇌나 심장으로 들어간 혈관에 붙어있는 혈전을 깨트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치과에서 치아를 뺄 때 일주이상 아스피린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피가 파열돼서 지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아스피린 100mg은 혈액순환제가 아니에요. 즉 진통해열제로서 사용되는 아스피린 500mg을 5분의 1로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스피린 100mg의 성분은 진통소염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100mg의 장기간 복용 문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에서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는 아스피린을 권하지 아니한다고 MBC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뉴스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스피린이 계속 피를 파열시키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아스피린 500mg도 아니고 아스피린 100mg이 이렇게 피를 계속 파열시킨다면 우리들이 관절에 쓰이는 진통소염제는 아스피린 100mg보다 훨씬 더 강할 텐데 이러한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우리 몸 안의 피를 얼마나 파열시키는지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심장으로 생명력 있는 피가 들어가야 할 텐데 용혈된 피, 즉 적혈구가 파괴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간다면 심장은 더 악화되어 허혈이 발생하고 심장력은 생명력 있는 피를 받기 위해서 더 자주 뛰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통소염제는 신장, 콩팥에 치명적인 양령을 끼친다는 11번 문항입니다. 즉 11번 문항에 신장은 심부전을 일으키고 방광염이나 혈뇨를 일으키고 또 심부전이 돼서 크레아틴 수치가 상승된다고 진통소염제는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은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공급해서 골수에 피를 채우고 골수의 조혈 줄기세포에서 연고를 재생해 준다고 배워왔는데 진통소염제가 신장에 악영향을 미쳐 연고를 재생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를 하여서 진통소염제를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관절염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진통소염제로 인해서 피가 파열돼서 혈불, 양근, 즉 피가 근육을 만들지 못하므로 몸이 마르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노폐물이 빠지지 않아서 몸이 부어서 과체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하겠지만요. 결국은 신장 문제로 또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하였는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낫지 못하고 또 신장이 망가져서 몸이 부어 굉장히 고생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보고 찾아와서 약을 복용하신 뒤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깨끗이 낫고 붓는 증상도 완벽하게 좋아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박현순 씨고요. 주소는 안성시입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면은 아래에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BC 뉴스의 그 화면과 또 박현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 이름은 박현순이고요. 나이는 지금 57살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어요? 제가 40대 초반부터 류마티스 판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부작용이 좀 많이 왔어요. 막 손도 붓고 뭐 다리도 저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손을 못 쥘 정도로 너무 아프고 또 움직이면 조금 괜찮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내왔는데 뭐 이 약국도 가보고 저 약국도 가보고 다 해봤어요.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우연히 여기 박민수 선생님이란 책이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어디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 집에서 열심히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전부 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연락을 드렸죠. 드렸더니 선생님이 한번 방문을 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왔죠. 와서 이제 상담 받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약을 복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약을 제조해 주셔갖고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받아서 제가 그냥 꾸준하게 먹었더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금은 누마치스 약을 안 먹게 됐어요. 오, 약을 끊었어요? 네, 몇 년 동안 먹은 약을? 18년 동안 먹었죠. 그 류마티스 약을 끊었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신의염이 와가지고 고생도 엄청 했었어요. 그럼 신장도 좋아지고, 네. 붓는 것도 치료되고. 제가 이 몸에 열이 엄청 많이 났었는데 열 나는 것도 내리고 얼굴 이 빨개지는 것도 없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지금 완전히 좋아졌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약의 마지막 약 가지러 왔어요, 지금. 예. 자, 알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격인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아스피린 복용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60세 이상은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의 1차 예방을 위해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면 위궤양과 같은 위장 출혈 위험이 약 60%, 뇌출혈 위험은 출혈의 형태에 따라 20에서 3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특위는 강조했습니다.